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COI는 없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발단은 최근 들어서 하지 부종으로 병원을 처음 내원한 환자의 초진 진료를 혈관외과의 의뢰를 먼저 시작하면서 과연 혈관외과나 혈관 전문의가 하지 부종 환자를 처음으로 봐야 되는 이제 피지션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이제 조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에딘버그 베인 스터디를 보면 프로스펙티브 코호트 연구에서 대략 37.9%에서 크로닉 비너스 디지즈를 갖고 있었다고 조사되었고요. 하지 정맥류가 없는 환자에서 남자에서는 6.1%에서 스웰링을 느꼈고 여자는 17.6%에서 스웰링을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렁칼 바릭스 하지 정맥류가 있는 환자에서는 남자는 14.1%에서 부종을 호소하였고 여자는 24.6%에서 부종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 정맥류가 있는 환자랑 없는 환자의 부종의 차이는 약 6에서 7에서 8% 정도로 하지 정맥류가 그렇게 부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하지 부종 환자를 우리가 이밸류에이션 할 때 이런 메디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하트, 키드니, 리버 등 시스테믹한 디지즈를 먼저 이밸류에이션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질환들을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부종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하지 혈류 검사를 시행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 국내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하지 정맥류 환자가 겪는 증상의 48% 거의 절반가량이 다리가 자주 붓는다고 조사가 되었고 이에 대한 홍보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지 부종이 있으면 하지 정맥류가 아닌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 혈관외과에 의뢰가 되는 접수가 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기 기간 동안 하지 부종으로 병원에 내원한 혈관외과를 접수한 처진 환자를 대상으로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차트 리뷰하였고 112명이 인롤되었습니다. 결론을 보면 112명 중에 62.5%인 70명의 환자가 혈관 질환 관련된 부종으로 생각되었고요. 그 중에 이디오패시간 스웰링은 25%, 하지 정맥류가 있는 환자는 21.4%였습니다. 그 외에 림프에데마나 딥벤 트롬보시스, 포스트 트롬보틱 신드롬, 일약벤 어큘루전, 슈퍼피셜 트롬보플레바이티스 등이 있었습니다. 기타로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가 28명으로 25%에 있었습니다. 대체로는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라든지 무릎 질환 등에 의한 임모빌라이제이션 관련된 스웨일링으로 생각되었고요. 그 외에 헤마토마나 강글리온 등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8.9%는 내과적 질환에 의한 부종으로 생각되었고 5케이스는 기존에 앓고 있던 내과적 질환에 동반된 부종이었고 5케이스는 새로 진단된 내과적 질환이 새로 진단된 케이스입니다. 기타로는 더마타이티스, 임신, 모비드 오비시티, 벌침에 쏘인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은 새로운 CAP 클래시피케이션에 대입을 하면은 C3, N, E, SE, 그 익스트라비노스 세컨다리 에티올로지에 의한 레그 스웰링으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지 부종 환자, 초진 환자의 62.5%는 혈관 질환 관련된 부종이었기 때문에 초진 환자, 하지 부종 환자를 처음으로 보는 피지션으로 혈관 전문의가 적임자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치료는 대체로는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게 되었고 약물 치료와 압박 치료를 시행하였고 50% 이상에서는 임상 증상이 호전됨을 보였습니다. 하지 정맥류 케이스를 보시면 24케이스에서 17케이스가 트렁칼 베인 리플럭스를 동반하였습니다. 10케이스는 수술하였고요. 8케이스는 보존적 치료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 5케이스는 증상 부종이 호전되어 있고 3케이스는 증상 호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1케이스는 아리스미아가 심한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에딘버그 스터디를 보면은 이런 코호트 스터디를 보면은 리플럭스의 인시던스는 12.7%로 보고되고 있고요.
본 연구에서 레그셀링 환자 중에 트렁칼 리플럭스를 보유한 환자는 15.2%입니다. 다시 말하면 85%의 하지 부종 환자는 리플럭스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입니다. 62.5%에서 만성정맥 질환 관련된 부종을 보이기 때문에 혈관 전문의가 하지 부종 환자를 처음 보게 되는 적임자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15.2%에서만 사피엔스 리플럭스 동반하고 있었고 12.5%는 내과적 질환 관련된 스웰링이었고 6.3%에서는 스트롬보시스, 2%에서는 일약베인의 캔서 옵석션이 환자였기 때문에 치료 전에 정확한 진단이 시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ESV 가이드라인에서도 하지 부종 환자를 볼 때 논비너스 코스 오브를 should be considered 하라고 리커멘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